오늘은 오규원의 문이라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원 시는 1940년에서 2007년도까지를 살다가 간 우리나라 현대 시인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물에 대한 남다른 인식, 그리고 일상적인 소재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에 대응시켜서 넓은 인식의 지평을 열어간 통찰력과 어떤 새로운 깨달음의 안목을 열어나간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사물에 대한 인식이 뛰어난 작가이기 때문에 현대시를 전공한 출제자라면 반드시 이 오규원의 문이라는 시를 출제하고 싶은 욕구를 잠재울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이라는 작품을 꼭 정리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수능으로 치자면은 2013년도에도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라는 시도 출제가 됐고, 뭐 6평, 9평 각종의 그 시험제도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통찰력이 높은 시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먼저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 문이라는 작품은 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의를 내려간 작품이에요. 문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흔히 볼 수 있는 게 문이잖아요. 그러나 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열린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열려있지만 닫혀있기도 하고요. 또 닫혀있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닫혀있는가 하면 언젠가 열리거든요. 크기가 크다고 해서 늘 잘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작다고 해서 안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열림과 닫힘이라고 하는 이양 대립적인 대비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문이라는 제3의 새로운 어떤 인식의 세계를 열어간 통찰력 있는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과생이나 어떤 그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느냐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이렇게 과학자의 눈에 보면 쓰레기 같은 소리잖아요. 이게 뭐야,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고, 이거 뭐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과학자라든가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입장에서는 쓰레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버려지고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 속에서도 의미의 꽃을 피워내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소외되고 버려진 것들, 늘상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 유심히 그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나의 삶의 위치는 어느 쯤일까, 그것을 엿보게 하는 새로운 시선, 낯선 어떤 인식을 열어나가는 게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열림이다, 닫힘이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열리고 닫히는 그 너머에 새로운 문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곧 뭐다? 문은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항상 열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항상 닫혀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삶은 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문은 허공에다가 또는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서 허공과 다른 담과 벽과는 다른 새로운 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문은 담이나 벽보다도 더 든든한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런 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삶이라는 것도 저런 것 아닐까. 그러니까 A이거나 B이거나 이러한 그 단순한 선택적인 선지 앞에서 새로운 어떤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3의 인식이 또 가능하다, 이런 걸 또 엿볼 수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어떤 그 시어의 대비가 반드시 나오겠죠. 그리고 동일한 통사구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새로운 인식을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역설적인 표현법도 있고 역설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또 함께 살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문학을 통해서 적용을 꼭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작업을 꼭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에다가 다른 걸 좀 집어넣어 보세요. 문은 열림과 닫힘만은 아니다. 꼭 열려 있는 것만도 아니고 닫혀 있는 것만도 아니다. 문은 그것을 뛰어넘은 바로 열림과 닫힘의 그 기능 너머의 문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길은 있다. 이렇게 다른 단어에다가도 적용을 해보세요. 항상 우리 앞에 길이 있잖아요. 그러나 넓은 길이라고 해서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넓은 길 속에서도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고, 좁은 길 속에서도 우리는 확 트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사한 표현법에다 대응시켜서 여러분들이 창작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길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길은 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길은 하늘도 땅도 아닌 우리 마음속에 늘 열려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열림과 닫힘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우리 삶이다. 그것을 일상적인 소재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길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지만 책 속에는 늘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책 속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책 속에서 길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누구에도 쉽게 뜨이지는 않는, 보이지 않는 넓은 길이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답답함 속에서도 길을 찾다가 그 길이 다름 아닌 책 속에 있음을 알고 안도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양면 대립 속에 우리가 고정된 인식체계라고 하는 그 A 아니면 B라고 하는 이런 거 닫힌 인식의 체계를 활짝 열어 젖히면서 새로운 제3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상적 소재에서 발견하고 비로소 깨달아 나가는 이런 역설적 인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로 훌륭한 시가 문입니다. 자, 그러면 문이라는 시를 한번 직접 한번 보면서 1년부터 쭉 살펴보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LSK 문제와 더불어서 문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규원의 문이죠. 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통찰을 보여준 시예요. 그러니까 문은 본질적으로 뭐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고정된 어떤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열리는 것만도 아니고 닫히는 것만도 아니에요. 문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표현상의 특징은 이렇게 보면 어느 집에나 문은 있다. 또 3년에도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또 5년에도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는 게 얼른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통념을 부정을 해요. 어느 집이나 문은 있지만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고 닫혀있다고 생각하지만 닫혀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도 그와 같습니다. 열려있다, 내 삶은 활짝 열려있다 하는 순간 막혀버리고요. 또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틈새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열려있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A거나 B의 이양 대립적인 체계나 가치에 대한 부정, 통념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통념 속에서 이게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러한 이양 대립적인 세계를 활짝 뛰어넘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제3의 기능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 새로운 의미를 추구해 나간 작품이다. 요 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의 의미에 대응시켰다. 자, 이 말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대상들의 양면성이나 다층적으로 열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소재 속에. 그래서 대표적인 거 바로 열림과 닫힘이에요. 이양 대립이죠. 문은 열림 아니면 닫힘이다. 그러나 열림과 닫힘만은 아니다. 이거죠. 또 문이라고 하는 거하고 담이나 벽은 좀 다른 것이거든요. 대비되는 시야가 나오는 거죠. 대비되는 시야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냈다 하면 맞는 겁니다. 열려있지만 꼭 반드시 열려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모순된 말, 형용을 한다. 이게 이제 역설법이거든요. 그래서 역설법을 통해서 상반된 것 속에서 어떤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역설적 인식이에요. 역설적인 인식, 모순된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것의 힘은 일상적인 소재를 삶의 의미에 대응시켜서 주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 요 말은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오규원 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걸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소재, 그 현실성에 토대를 두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일상적인 소재의 그 기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삶의 의미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개연성이 있고 또 과학적이기도 해요. 일상적인 그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게 삶의 의미로 대응시키기 때문에 철학이 되고 문학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삶의 전체적 의미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이런 구성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도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삶의 의미가 뭐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이렇게 확정지어서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를 했잖아요.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그러나 문이라고 해서 잘 열리는 것은 아니고, 문이어도 늘 닫혀 있거나 열려 있는 것만 아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소재에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길이 놓여 있다. 그러나 크고 넓은 길이라고 해서 다 만족을 얻어가는 것은 아니다. 길이 늘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것만도 아니다. 또 누구나 책을 한 권쯤은 지니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러나 책 속에 길이 마냥 나 있는 것만은 아니고, 누구나 다 길을 찾는 것만은 아니다. 책이 길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책 속에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있다는 사람도 있고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다. 또 길은 하늘에만 땅에만 펼쳐진 것은 아니고, 길은 어디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없을 수도 있다. 왜냐? 길은 그대의 마음 안에 활짝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3의 가능성을 이항 대립, A 아니면 B만에 갇혀진 시야를 넘어서서 제3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오규원의 문이라고 하는 시예요. 자, 요걸 참고로 하면서 자, 1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은 이렇게 시작되죠. 어느 집에나 문은 있다. 요거 자체는 뭐 통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소재를 주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통념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 소재를 주목한 거야. 이게 바로 시상의 단서, 쿨루, 실마리를 여기서 찾았단 말이야. 문을 통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가 시작되죠.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다 문이 있지만 어느 집의 문이나 크다고 해서 잘 열리고 닫히는 보장이 없듯. 요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크다고 해서 잘 열리고 크다고 해서 안 닫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관련 없이 열림과 닫힘이 있다. 열림과 닫힘은 문의 크기와 관련이 없다. 자, 이 사실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는 뭐냐면, 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닫혀 있다고 해서 닫혀 있지 않다. 자, 이런 게 바로 모순된 표현이잖아요. 열려 있다고 해서 열린 것이 아니고 닫혀 있다고 해서 닫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은 꼭 길이거든요. 길은 열려 있다고 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놓인 것이 아니고, 또 길은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의 논법이잖아요. 이게 모순된 형용, 모순된 표현이에요. 이 모순된 표현을 바로 이제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이 썰, 말씀설인데 이 말이 서로 어떻게 됐다? 어긋났다는 거예요. 어긋났다. 이 말이 똑스인데 말의 논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패러는 뛰어넘다. 패러독스다. 역설법이야.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을 여기 나와 있잖아. 요게 열려 있다고 해서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닫혀 있다고 해서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문이라고 하는 의미의 새로운 의미.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통찰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인식. 그래서 이걸 바로 역설적 인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역설적 인식. 역설적 표현도 있고 역설적 인식도 있어. 이제 역설적 인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상 열림, 표면상 닫힘, 그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문의 그 열린 가능성이 뭘까? 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3년에 이렇게 계속이 되죠.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또 이제 이거는 앞에서 했던 동일한, 유사한이 아니야. 똑같은 완독이야.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당연히 리듬감을 형성하고 주제의식을 심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야. 반복을 통해서 리듬, 율격. 자,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자, 어느 집이나 문이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듯이, 문이라고 해서 항상 열리나? 문이라고 해서 항상 닫히나? 그런 확신은 없죠? 그렇다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 사연이죠. 자, 사연에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반드시 닫히기도 하지 않고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고정된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은 그만큼 뭐다? 유동성이고 가능성의 대상이야.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야. 흔히 우리가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이 또 맞을 수도 있지만, 구하려고 해도 끝까지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은 문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 곧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림과 닫힘이라고 하는 의미를 문의 어떤 물리적인 기능의 속성이라든가 거기에 꼭 한정해서 읽으면은 그것은 문학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의미의 꽃을 건져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의 열림, 닫힘, 항상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닫혀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의 양면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나 양면적 기능 그 이상의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게 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문의 열린 가능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의 의미가 바로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고정된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고정된 인식. 항상 꽃은 꼭 꽃이어야 되고, 꼭 뭐 쓰레기는 꼭 쓰레기여야 되고, 여자는 늘 여자여야 되고, 남자는 늘 남자여야 되고, 나는 꼭 나이어야만 된다. 이런 고정된 인식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은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활짝 열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5연, 우리가 이 시가 주는 우리의 인생의 그 의미가 있거든요. 삶의 의미에 대응시키는 바로 이러한 시. 자, 다시 반복하죠.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동일한 통사 구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흔히 문을 본다. 누구나 있어. 그러나 그 문의 의미는 누구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어느 집이나 문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서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를 잡아. 요거는 이제 차이성이야. 문은 뭐와 담과 벽과는 다른 것이죠. 그것을 무너버리고 문을 지은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이전에는 허공에다가 문을 만들듯이 있는 문 아닌 담이나 벽을 쓸어버리고 문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 잡으면은 차별성이 있잖아. 문은 문이기에 담이 벽이 아니죠. 담이나 벽이 아니죠. 자, 근데 문제는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서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다르다 이거죠. 차별이 있죠. 차이성입니다. 그렇지만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은 담이나 벽을 헐어버리고 문이 됐지만 차이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일단 문이 된 다음에는 그 문은 담이나 벽이 가진 그 견고성, 말하자면 더 든든한 그 견고성, 그것보다 더 견고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담이나 벽이 닫혀있는 상태라면은 문은 언젠가는 또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은 담이나 벽보다 더 닫혀진 상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닫힘이라는 담이나 벽의 그 기능보다도 계속 닫혀져 있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담이나 벽의 견고성, 그 든든함보다도 더 든든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담과 벽과는 다르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르긴 한데 문이나 벽보다, 그 문이나 벽이 지닌 그 견고성보다 더 견고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니까. 그러니까 꼭 차별성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문은 담이나 벽과 차별도 있지만은 연결되는 속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만큼
이 문과 담과 벽은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르지만 꼭 다른 것은 아니다. 열리지만 꼭 열려 있는 것은 아니고, 닫혀 있지만 꼭 닫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면 이렇게 모순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역설적인 표현도 하기도 하는 것은 곧 뭐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역설적인 인식,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제3의 깨달음. 그것이 바로 뭐다? 이 문의 기능이나 속성은 곧 뭐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 삶의 속성, 내가 지닌 현재의 위치, 또 내 삶의 열림과 닫힘, 이런 의미를 여기다 대입시키지 못하면은 이 시는 뭐가 된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를 쓰레기로 만들지 마세요. 쓰레기로서 버리려고 지은 시가 아닙니다. 자, LSK. 자, 제가 응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135연의 각행의 동일한 통사구죠. 어느 집에나 문은 있다. 이렇게 반복을 했잖아요. 그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문의 열림과 닫힘, 또 새로운 인식, 그런 주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의 부정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문의 부정적 기능, 긍정적 기능,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시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뭐 긍정, 부정 이렇게 이분법적인 대립, 좋냐 나쁘냐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 일상적인 소재, 닫히고 열리는데 그것이 갖는 다양한 의미는 뭐냐, 바로 그거를 묻는 것이지 뭐 문의 부정적 기능 이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적절한 거 하나만 찾아야 돼. 2번 1년에서 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했는데 문의 크기에 따라서 문이 잘 열리고 닫히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이건 사실과 틀린 것이잖아요. 크기에 따라 달리는 게 아니에요. 3번 이연에서는 문의 열림에 대한 다른 가능성,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론선지 가능성이라든가 새로운 의미라든가 요런 말이 나오면은 맞는 거예요. 제3의 새로운 의미. 그 이연에서 문이 항상 열리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고, 닫혀 있다고 해서 항상 닫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열려 있다고 해서 계속 열려 있는 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닫혀 있다고 해서 계속 닫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문에 대한 그 의미를 겉으로만 보지 마라 이거죠. 새로운 열린 의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꼭 열리거나 닫혀 있는 것만 보지 마라 이거죠. 표면상 일시적으로, 그것은 일시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이다. 이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연에 문이 열리는 기능을 회복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근데 문이 열리는 뭐 기능, 문이 안 열렸다가 문이 열리는 그 기능을 회복한다?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실제로 사연을 보면은 사연이 이거잖아.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뭐 닫히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드시 열리는 것만도 아니고 또 반드시 닫히는 것만도 아니야.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겉보기하고 다르다. 고정된 인식을 갖지 마라. 고정된 인식을 갖는 순간 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벗어나고 만다. 그릇된 인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문의 기능이 회복이 된다 이런 거 아니야. 6년에서 문의 수동적인 속성. 근데 문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끌려다니기만 하냐, 문이 뭐 능동적으로 열리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문은 담과 벽과는 다르지만 담과 벽보다 더 견고하고 든든한 튼튼한 문이 될 수도 있다니까. 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르긴 하지만, 담과 벽과는 다르긴 하지만 담과 벽이 가진 것보다 더 견고하고 더 닫혀져 있기도 하고 더 든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을 초월한 겁니다. 문을 하나의 일면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라 그런 것이죠. 수동적 속성 이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 다 설명했죠. 2번 이 시대한 설명. 영탄적 표현 이런 거 없잖아. 뭐뭐야 뭐뭐 했구나 이렇게 나와야죠. 대비되는 시효, 열림, 닫힘, 또 문 하고 담벽, 이렇게 벌써 대비되는 시효, 주제의식 강조, 이거 무조건 답이죠. 너무 쉬워요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죠.
계절감 없잖아. 이것은 뭐 봄, 여름, 가을 이런 거 없어요. 후각, 냄새, 향기 이런 거 없고 유사한 동사 구조 맞고. 근데 대상이 피하고자 하는 상황. 근데 대상을 문이라고 하면 문이 뭘 피해? 열려 있기도 하고 닫혀 있기도 한 것이 문이죠. 답이 2번이고. 자, 3번 마지막 보기를 참고. 보기가 길죠? 자, 이제 대표인 것만 한번 쭉 한번 보면 이 시가 일종의 이제 모순된 표현이 나오잖아요. 모순된 걸 아이러니 하거든요. 아이러니하다. 상황의 아이러니, 어떤 그 표현 속에 아이러니, 이게 모순된다 이거죠. 상반된다. 삶인 것 같은데 죽음이고, 열려있는 것 같은데 닫힘이고, 이런 것이에요. 행운이 왔는데 불행이 돼버리고, 상반되고 모순된 겁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것은 소멸의 길이 될 수가 있고, 생성다음에 소멸이 있고, 소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 속에 피어나는 것이 있으니까. 자, 표현 기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아이러니와 알레고리는 입체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기법으로,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실을 이해하는 중거의 틀로 흔히 아이러니를 말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어떤 진술이 나온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통해 상투적인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신의 시각, 또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러니는 외적 혹은 내적으로 대조되는 것들이 형성한 긴장이 모순되니까 이중적 맥락을, 긴장감이 나오는 거예요. 열림과 닫힘처럼 서로 대조되는 속성으로 인해 발생한 상호 모순성을 지닌 대상들이 형성한 맥락 속에서 시인이 발견한 세계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순된 상황, 상호 대립적인 가치 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식, 이런 말이에요. 즉, 두 가지 대립적인 요소가 짝을 이룬 이양 대립에서 발생하는 모순 현형의 아이러니하고 상식 세계하고는 어긋나는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를 통해 그 모순을 통합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드러낸다.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게 바로 새로운 인식, 새로운 통찰, 새로운 인사이트, 깨달음을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순된 표현을 통해 역설적인 인식.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시문하고 관련이 없는 것 하나를 찾으면 돼. 자, 빨리 보면 1번. 문을 담이나 벽과 연결시켰죠.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르다. 그러나 더 든든할 수도 있다. 연결과 단절이란 이양 대립에서 발생하는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로 볼 수가 있겠죠. 다르다고 했으면서 담과 벽보다 더 견고해질 수도 있다 했으니까. 다르다고 했으면서 연결시켰잖아요. 근데 이건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다. 괜찮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열려있다고 해서 열려있지 않고. 이건 뭐야?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열려있지만 열려있는 건 아니다. 일시적으로 열려있지만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다. 상식적 세계와 어긋나는 상황을 제시했다. 상투적 현실을 새롭게 보려는 상황 기반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상황적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열려있는데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야. 모순이죠. 또 문이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것은 단절의 의미를 지닌 대상이 가진 연결 가능성을 강화시켜서 모순을 통합시킨 시인의 새로운 시각이다. 이게 뭐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절의 의미를 지닌 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담이나 벽이잖아요. 이 담과 벽과 문은 다르기는 하지만 담과 벽보다 더 든든해질 수도 있다니까. 그것들이 지닌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은 모순되고 상반된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 모순을 통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시각, 문이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지만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든든한 그런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참고로만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문은 열려있다고 해서 항상 열려있지 않고. 이 말은 아이러니입니다. 이 표현의 아이러니예요. 표현의 아이러니. 독자를 통해 시적 긴장감. 그러니까 뭔가 같다고 했는데 틀리고, 틀리다고 했는데 같다고 한다.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모순된 표현이 있잖아요. 반어나 역설. 반어는 반대로. 슬픈데 행복하다. 반대가 되잖아요.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서 독자들은 긴장을 하게 돼요. 이게 뭐지? 열려있는데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데 닫혀있는 건 아니다. 시적 긴장감입니다. 뭔가 차이점을 통해서 독자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바로 그런 요소를 바로 poetic tension, 시적 긴장감이라고 합니다. 요런 표현 조심해야 돼요. 틀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5번에 사실과 틀린 거. 어느 집에나 문은 담과 벽을 뚫고 지나가서 담과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담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 요 표현은 뭐냐면 차이점이에요? 연결성이에요? 차이점이죠. 뚫고 들어가서 다른 모양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건 차별성입니다. 근데 이형 대립에서 발생하는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모순 형용이 아니에요. 뚫고 들어가서 다르게 기능을 한다. 다른 모습으로 들어앉았다. 그게 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고 모순 형용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문이 곧 담과 벽과 역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연결될 수 있다는 건 뭐야? 문은 담과 벽보다 더 든든한 것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이 담과 벽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요 말은 뚫고 들어가서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 요 말은 다르다.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틀려서 답이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기원의 문이라는 시를 살펴봤는데요. 오기원의 문이라는 시를 어떤 과학적이거나 어떤 그 실용적인 시각에서만 보면은 웬 쓰레기 같은 넋두리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를 쓰레기나 넋두리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문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소재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문이라고 하는 대상의 사물을 새롭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항상 열린 것만도 아니고 항상 닫힌 것만도 아니다. 또 담과 벽보다는 다른 형태를 가진 대상이지만 담과 벽보다도 더 든든하게 견고하고도 더 닫혀버릴 수도 있는 것이 문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길이다. 우리의 삶은 닫혀 있는 것만도 열려 있는 것만도 아니다. 닫혀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열려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닫혀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문은 열린 의미의 상징체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역설적인 인식을 추구해 나간 오기원의 문이라는 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